화이팅! 도형의 이동 파스트 봅시다. 페이지 개념 원리 324쪽. 도형의 이동은 말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림, 직선 또는 포물선 또는 원을 움직이겠다라는 것인 건데, 첫 번째 평행 이동은 뭐냐? 그냥 얘를 좌우 또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평행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부터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엔 또 뭐 할 거냐? 대칭 이동. 얘를 뒤집어. 얘를 뒤집어. 우리가 이렇게 뒤집는 걸 Y축 대칭이라고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얘를 아래로 이렇게 뒤집는 걸 뭐 X축 대칭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어떠한 그냥 직선을 기준으로도 뒤집을 수도 있겠죠. 얘를 뭐 선대칭이라고 할 거고, 어떠한 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시켜. 그걸 우리는 점대칭이라고 할 거라서, 이러한 각각의 선 또는 뭐 점 기준으로 대칭을 시키는 것까지 우리는 어떻게 본래 나온 도형의 방정식으로 그 대칭시킨 식들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한번 얘기해보자라는 것인 건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좌우 또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평행이동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먼저 평행이동. 그럼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이나 다 일단은 한 점부터 한번 움직여 볼 거고, 그 점으로부터 그래프도 한번 움직여 보자라는 것인 건데, 봐봐. 기본적으로 우리가 좌표평면 세계는 2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가로축과 세로축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좌우로 이동하는 건 가로의 개념이어서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X가 가로잖아. 그리고 위아래로 이동한다라는 건 세로의 개념, Y축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플러스 5만큼 X축의 방향으로 이동한다라는 건 오른쪽. 오케이? 그리고 마이너스 3만큼 우리가 X축의 방향으로 이동한다라는 건 왼쪽. 또 플러스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건 위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건 아래로.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좌우의 개념은 X, 위아래의 개념은 Y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우리 좌표 평면에서 점부터 한번 움직여보자. 점 X, Y. 그러면 어떠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P라는 점, X, Y.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켜 보래. 그냥 보기 편하게 그냥 A도 양수, B도 양수라는 가정하에만 그림을 그릴게. 모든 것이 다 통용돼.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이라는 건 얘를 오른쪽으로 적절하게 A칸만큼 움직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라는 건 또 위로 그대로 얼만큼? B만큼 평행이동해라 라는 것 이어서,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점은 여기 위치에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 X, Y에다가 이동한 만큼 그대로 뭐 하면 되냐? 더하시면 돼요. 추가. 오케이? 이게 점의 평행 이동. 이게 되시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쉽습니다.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첫 번째 1,3을 이동시키래. 몇이 됩니까? 그렇지. 이동한 만큼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말을 또 어떻게 표현도 하냐면 X, Y가 X 빼기 1, Y 플러스 2로 이동시키는 규칙으로 나는 3,2를 어떻게 움직입니까? 평행 이동시키면 뭡니까? 라고 물었어. 그러면 이 순서상이 얘로 움직였대. 뒤에 뭐가 추가됐는지만 보면 돼. 마1, 뿔 2가 추가됐지. 그럼 이 점을 마일하고 뿔 2하라 라는 것인 건 거야. 그러면 얘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일만큼, Y축의 방향으로 뿔 2만큼 이동시켜 주세요. 이 때문에 점의 좌표는 뭐다? 2,4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우리는 이동을 시켰더니요 3,5가 됐을 때 원래의 점은 뭡니까? 이 규칙으로 이동을 했더니 얘래요. 그때 원래 점을 찾으시오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그럼 어떻게 몇일까? 그치, 뺐더니 3이 되려면 4다. 더했더니 5가 되려면 3이다.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봐봐.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얘를 움직였더니 얘가 돼요 라는 건 반대도 원래로 복귀시킬 수 있잖아. 맞아?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갔더니 P'이 됐다라는 건 다시 아래로 내려가고 왼쪽으로 가면 본래의 점이 있지. 그럼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얘를 얘로 바꿀 때는 X의 방향으로 마일 만큼 Y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시킨 것이라면 반대로 얘를 다시 원래의 점으로 가고 싶어? 그럼 그대로 역행하시면 돼요. X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Y의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그래서 얘를 이동시켜서 얘가 됐습니다를 이 규칙을 적용해도 원래의 점을 찾을 수 있더라.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2 했으니까. 맞아? 이건 뭐 한 거야? 점의 평행 이동. 포인트는 순서쌍이 나왔어. 그러면 이동한 만큼의 수를 그대로 뭐 하자? 적용해서 평행 이동을 시켰구나로 생각하자라는 것인 건 거야. 포인트는 뭐야? 순서쌍의 이동이야. 순서쌍의 이동. 오케이? 그게 뭐? 점의 이동이야. 왜 그걸 강조하냐? 우리 그 그래프의 평행 이동은 약간 다르거든요. 이게 전 버전인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래프의 평행 이동인 거야. 근데 여기서 그래프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하는 건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또는 이차함수 포멀선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떠한 그래프에 대한 표현 방법이 두 가지가 존재해요. 뭐가 존재하냐? 봐봐, 직선으로 예를 들게. 우리 직선을 그냥 일반적인 뭐 다 세세하게는 말고 대표적인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존재했지. 어떻게 존재해? y는 ax 플러스 b, 즉 y는 어떤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1차 함수꼴로 나타내는 방법도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했었고, 이거 말고 한 가지 표현법이 더 있었어. 뭐? 한쪽으로 싹 다 몰아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로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랬었을 때 y는 이런 식으로 도형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걸 우리는 양함수 표현법이라고 써요. 오케이? y는 x에 대한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걸 양함수 표현법이라고 쓰고요. 한쪽으로 x, y가 있도록 다 몰아서 뭐 x, 뭐 y는 0꼴로 나타내어지는 이러한 식을 우리는 음함수 표현법이라고 씁니다. 오케이? 이것은 뭐로 하든 다 통용돼요. 이해돼? 그래서 우리 양함수 표현법은요, 대표적으로 y는 fx 꼴로 보통 많이 쓰죠. 근데 음함수 표현법은 일단은 오른쪽은 능형이 될 거고 왼쪽에 x도 있고 y도 있잖아.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쓰냐? fx, y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대부분의 이제 그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지금 뭔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사실 음함수 표현법을 많이 쓰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y는 fx 꼴뿐만 아니라 f의 x, y는 0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어진다면 얘는 어떠한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이구나. 얘는 그래프겠다. 이렇게 일단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그 평행 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일단 f, x, y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쓸 거야. 오케이? 얘가 이제 x, y에 대한 1차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걔는 직선을 나타내는 식일 것이다. 얘가 x제곱, y제곱이 있으면 원을 나타내겠다. 얘를 y는 몇 x제곱, 몇 x, 몇으로 나타내면 얘는 포물선을 나타내겠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f의 x, y는 0꼴이다 라고 나타내면 얘는 그래프 나타내는 식이야 라고 보시면 되겠는 거인 겁니다. 틀렸음? 그러면 봐봐, 우리가 이런 음함수 표현법으로 이제 이 그래프의 평행 이동을 나타낼 건데 그럼 이 그래프를 한번 이동시켜 보자 라는 것인 건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긴 대충 이렇게 생긴 f, x, y는 0꼴인 본래의 함수가 있었다라고 해보자고. 맞아?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평행 이동시켜 보래. 어떻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오케이? 그러면 그 그래프의 그림은 어떻게 되냐? 얘가 오른쪽 a가 만약에 양수라면
그리고 B가 양수랑 위로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고 또는 오른쪽 아래, 왼쪽 위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건데 그냥 그림 보기 편하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를 움직였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우리 일단 생각해 보기를 사실은 그래프의 평행 이동이라는 건 존재하진 않는데 왜 그래프의 평행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봐봐. 우리가 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세요라는 건 사실 어떤 의미냐면 본래에 있는 모든 점들 하나하나 잡아서 걔를 각각 똑같은 규칙으로 A칸, B칸 움직여 볼게요가 일단 그래프 평행 이동의 시작이야. 근데 얘를 A칸, B칸 움직였더니 뭐 한 여기가 됐다라고 해보자고. 그리고 얘를 A칸, B칸 움직였더니 여기가 됐다고 해보자고. 마치 원래 있던 모든 점들을 똑같은 규칙으로 이동시켰더니 이 그림이 그대로 움직였네? 그 점들을 모아놨더니 얘랑 똑같은 그림이 움직여져서 그려졌네? 라고 해서 얘를 그대로 이 점들을 다 이 규칙을 만족하게 움직이면 그것은 마치 그래프를 움직인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래프의 평행 이동이라고 부르는 것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럼 나는 식을 어떻게 쓸 거냐? 자추의 방정식으로 쓰시면 돼요. 별거 아닙니다. 봐봐. 그러면 본래의 어떤 한 점을 이 규칙으로 움직였더니 새로운 점으로 바뀌는 거잖아. 근데 나는 움직인 점들이 궁금한 거야. 맞아? 그래서 그 움직인 점을 뭐라고 쓸 거야? x, y라고 쓸 거야. 그럼 움직이기 전의 점은 뭐라고 쓸 거냐면 그냥 라지 A, 라지 B라고 그렇게 써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기를 요 사이의 관계를 하나 일단 파악할 수가 있겠다.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어? 우리 얘를 평행이동시킨 게 이 점이 됐다라는 건 x는 라지 a에다가 몇을 더한 거다? 스몰 a를 더한 거고 y는 라지 b에다가 뭘 더한 거다? 스몰 b를 더한 거다 라고 쓸 수가 있다고. 그럼 이게 이동시킨 전후의 점의 관계. 근데 나는 요 xy의 관계식을 찾아야 되니까 조건을 하나 더 봐야 되는데 뭐가 있어? 이 라지 a, b라는 건 원래 요 그래프의 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뭐가 성립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 라지 a, 라지 b가 0이라는 사실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맞아? 그러면 나는 이거 두 개를 잘 엮으면 뭐가 될 수 있겠어? xy의 관계식이 하나 나오지 않겠어? 맞아? 어떻게 나와? 라지 a 대신에 몇을 넣으면 돼? x-a를 넣으면 되고 맞아? 라지 b 대신에 뭘 넣으면 돼? 그렇지. y-b를 넣어주면 되는 거. 이어서 얘를 합치면 그 자추의 방정식이 뭐가 돼? f x 빼기 y, y 빼기 b는 0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봐봐. 점 같은 경우는 이동을 시켰대 이동시킨 만큼 추가를 시켜주시면 되는 건데 우리 f, x, y는 0이라는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키래. x 대신 뭘 대입하자라는 거냐면 x 빼기 a를 대입하자라는 거야. y 대신 뭐 대입하자라는 거야? y 빼기 b를 대입해서 우리는 식을 찾겠더라라는 거인 거야. 이해가 될까? 네. 오케이, 봐봐. 그럼 얘는 예를 들어볼게. 어떠한 x 플러스 2y 더하기 3은 0이라는 요 직선이 있습니다. 얘를 x축의 방향으로 한 칸, y축의 방향으로 두 칸 평행이동한 식을 써보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그래프를 이동시켜라 라는 거지. 그러면 x 대신 뭘 대입해라? x 마이너스 1을 빼기를 했잖아. 잘 기억해야 돼. 점이랑 그래프랑 달라. 오케이? 다시 y 대신 뭘 대입해라? y 빼기 2를 어디? 원래의 식에다가. 오케이? 그럼 걔는 어떻게 쓴다? x, y 대신에만 x 빼기 1, y 빼기 1을 넣으라 라는 것인 건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거 빨간색으로 써볼게. x 빼기 1 더하기 2에 y 빼기 2 더하기 3은 0이다. 이거 정리하면 돼. 그럼 그게 뭐야? 얘를 x축의 방향으로 한 칸, y축의 방향으로 두 칸 평행 이동한 그래프식인 건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뭡니까? 지금 x 더하기 2y 마 1, 마 4, 마 뿔 3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
되십니까? 하나 더. 그래서 우리는 점의 평행 이동과 그래프의 평행 이동이 지금 적용점이 달라. 점은 아는 것 그대로 이동한 만큼 플러스 플러스 해주면 돼. 근데 그래프의 평행 이동은 x 대신 대입할 건데 부호 반대로 대입해야지. 부호 반대로 대입해야 돼. 부호 반대로 대입해야 돼. x 대신 x 빼기 1을 y 대신 y 빼기 2를. 오케이? 네. 그래서 봐봐. 규칙을 잘 봐야 되는데 순서 쌍이 나오면 점이야. 그리고 f, x, y 앞에 f가 붙어 있으면 얘는 그래프야. 오케이? 요걸 잘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첫 번째 x, y를 x 빼기 1, y 플러스 2로 움직이는 규칙이래. 뭔가 더하고 빼져 있으면 얘는 무조건 평행 이동인데 그러면 봐봐. 얘는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y 순서쌍은 점이니까 그대로. 헷갈려요? 1, y는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규칙이다야. 알겠어? 헷갈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fx, y를 f의 x 빼기 1, y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써있대. 이 규칙을 적용하래. 그럼 얘도 뭔가 뒤에 추가가 숫자만 있으면 평행 이동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건데 f가 붙은 순간 그래프의 평행 이동이라고. 그래프는 반대로 봐야 된다고.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키는 규칙이 있습니다야. 됐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로 섞이냐면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 2번의 규칙에 의해서 3,5를 움직여 보래. 몇일까? 4,3. 그치? 맞아? 얘를 움직이는 규칙에 의해서 한 점만 움직여 보라라는 거잖아. 맞아? 네. 오케이? 그러면 봐봐. 이번에는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겠죠? x, y가 뭐 x 마이너스 2, y 플러스 3의 요 규칙에 의해서 그래 일단 요거 쓰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9. 이러한 원을 움직여 보아라 라고 했어. x 더하기 1. 봐봐. 그럼 하나씩 가는 거야. 일단은 얘 점을 움직이네, 숫자가 뒤에 추가됐네, 평행이동시키라는 거네. 순서쌍이 나오면 그대로 뒤에 있는 수를 그대로 적용해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건데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이 그래프 형성하고 있는 모든 점들을 동일하게 요 규칙을 적용해서 움직여라. 근데 그래프 평행이동이지. 그럼 x 대신 뭘 대입해야 돼? 그러니까 또 틀렸지. 뭘 더해야 돼요? 왜요? x x 플러스 2를 대입해야지. 왜요? 그래프의 평행이동은 반대로 쓰기로 했잖아. 헷갈리다니까? 점은 똑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저 밑에 식의 그래프식이죠. 이 규칙에 의해서 이 그래프를 움직이라고. 맞아? 그러면 y축의 방향으로 3칸이니까 y 대신 누구? y 빼기 3만 대입.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y 빼기 1의 제곱은 얼마다? 9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되었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바뀌어. 그래서 얘들아 제시된 규칙을 너네가 눈깔이 동태 눈깔이 되는 순간 여기는 순간 틀리는 거야. 부호 때문에. 평행이동을 모르지 않아.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헷갈려서 그런 거니까 순서쌍이 제시가 되면 아 점의 규칙을 알려주는 거구나. 그 뒤에 있는 수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구나. F가 앞에 붙어있는 순간 그래프구나. 그래프는 우리 반대로 썼었지? 다시 반대로 생각해야 돼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필수 예제를 하나씩 풀어보자. 첫 번째 순서쌍으로 나왔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보시면 되는데 헷갈리시면 위에 좀 써놓으세요.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이동을 시켰대. 그랬더니 얘가 됐대. 그럼 얘는 플러스 1이니까 이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 얘는 봐봐. 얼마가 된 거야? 빼기 1 된 거지. 우리 빼기 B를 적용했더니 빼기 1이 됐다라는 거잖아. 그럼 B는 얼마? 1이더라. 그러면 지금 A 빼기 B일걸? A 빼기 B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2다. 몇 번이요? 표시해줘 1번.
2번 볼게요. 이번에는 이런 점이 이렇게 됐대. 점의 이동은 고지고대로 보시면 돼요. 얼만큼? 마 2. 얼만큼? 뿔 5.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마 1인가요? 예. 점의 평행 이동은 어렵지 않아. 이제 그거 가지고 그래프 보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규칙에 대해서 예를 보시오의 문제인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일단은 규칙부터 찾자. 어떻게 됐어? 2. 플러스 2가 됐고 x는 y는 몇이 됐어? 마 3이 됐죠. 이 규칙에 의해서 얘를 옮겨보세요야. 그러면 하는 방법 기본은 뭐냐? 얘를 움직이래. x3 빼기 y 플러스 2는 0이라고 써놓고 x 대신 몇을 대입?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y 대신 몇을 대입? y y 뿔 3을 대입. 그럼 얘 이제 전개 정리. 3x 빼기 y 마 6, 마 3이니까 마 9, 뿔 2니까 마 7은 0인가요? 그게 얘래. 비교해서 a는 3, b는 마 7. 이렇게 찾는 방법. 오케이? 아니면 두 번째는 봐봐. 직선의 평행 이동이야. 직선을 좌우로 이동을 하던 위아래로 이동하던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기울기. 그렇지. 요. 직선에서는 중요한 게 기울기 아니면 한 지나는 점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중점으로 봐야 되는데 좌우로 움직이면 지나는 점들은 변할 수 있으나 기울어진 정도는 변하지 않는다. 않는다. 안 변한다. 그러면 이렇게 음함수 표현법으로 나타냈을 때 직선에서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얘네 둘이 고정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일단 뭐라고 쓸 수 있어? 3x 빼기 y 더하기 뭐 a 여기 a 나왔으니까 그래 뭐 예를 들어 라지 a라고 봅시다. 요렇게까지 쓸 수 있다. 그러면 점만 하나 찾으면 되는데 봐봐. 우리 원래 그래프 그려진 게 얘야. 오케이? 걔를 적절하게 평행 이동했더니 얘로 움직여졌대. 그랬을 때 우리 얘를 어떻게 찾을까? 기울기는 찾았어. 맞지? 그럼 지나는 한 점이라는 건 봐봐. 지금 아까 뭐라 그랬냐면 그래프 평행 이동은 없고 본래 그림을 그려졌던 이 점들을 똑같은 규칙으로 움직였더니 걔네들이 얘를 마치 움직인 것처럼 평행 이동시킨 것처럼 그림이 똑같이 그려지더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원래 그래프의 한 점이 똑같은 규칙으로 움직였더니 이 점으로 바뀌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 한 점 찾자. 어떻게? 그냥 아무거나 대입하세요. 0,2. 얘를 이동시키면 이 지점이 될 거잖아. 우리 어떻게 이동할 거래? x축으로 플러스 2, y축으로 그림 좀 이상하다. 마이너스 3. 맞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 2, 마이너스 1이 되나요? 네. 그럼 얘가 뭘 지나?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그럼 요런 노가다도 필요하지만 요런 걸 해도 무방하더라 라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2하고 마이너스 1 하면은 7이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7 해서 똑같이 식은 나오죠. 되었음? 아무 점이나 해도 돼요. 진짜 아무 소리네요. 그러면 얘는 규칙 똑같이 적용하면 이쯤 될 거잖아. 대신 저 식에 넣어서 연결되어야 되는 점인 거죠? 원래 식에서 대신. 당연하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움직여서 얘를 된 거잖아. 다른 점을 얘로 만들진 않아요. 여기 위에 있는 점들만 그대로 똑같은 규칙으로 다 이동시켰다라는 거인 거야. 되실까? 네. 직선일 때는 우리 직선 특징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대로 좀 가자라는 거인 건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 3번. 3번도 동일하게 보는 건데 3번 문제 봅시다. 필수제 3번. 페이지 328쪽. 이번에는 포물선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p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한 포물선이 꼭지점 위에 있을 때 p의 값을 구하시오야. 그럼 봐봐. 지금 우리가 얘 평행 이동한 식을 구하시오야. 문제가? 그게 아니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식을 보려고 하면 안 되고 이 그래프의 특징적인 부분,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평행 이동의 문제에 적용시켜주면 돼. 그 말은 뭐냐? 봐봐. 이차함수 포물선, 얘 원래 움직이기 전 그래프를 한번 보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벌. 아래로 볼록일 것이고 얘는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인? 2콤마 왜 2컴마야? 아니에요? 여기
최소한 1컴마는 바로 나와야지. 2a 분의 마이너스 b. 아, 2배분의 9호 이거구나. 반대. 그러면 대입하면 얼마냐? 7에서 4빼니까 1,3을 꼭지점으로 갖는 아모린 포물선인데요. 얘를 요따구로 평행 이동시켜보래. 그럼 무조건 그림은 그냥 오른쪽 위가 좋아. 그럼 얘를 이동시켰다라는 건 요렇게 바뀌었을 것이다. 그림 좀 통통하네. sorry.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기에 그래프의 평행 이동은 없고 원래 있는 모든 점들을 똑같은 규칙으로 움직인 거다라는 것이라고. 그럼 생각해봐봐. 똑같이 P 플러스 2만큼 움직일 건데 밑도 끝도 없는 점이 꼭지점으로 가겠니? 아니요. 얘는 여기 위치한 한 이즈음의 점으로 움직였겠고, 맞아? 여기 있는 건 뭐 한 이렇게 움직여서 한 이 지점으로 갈 거잖아, 맞아? 원래는 역할을 그대로 찾아갈 거라고. 그러면 꼭지점을 움직이면 움직인 그래프에 어디로 가겠어? 꼭지점. 꼭지점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봐봐. 원래 그래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점들은 이동을 해도 계속 뭐가 되더라? 중요한 역할을 갖더라. 오케이? 그러면 원래 꼭지점의 역할이야? 그럼 이동해도 꼭지점의 역할을 할 거야. 그러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p 플러스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꼭지점을 움직여 보자고. 그럼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1 아니지. 점은 그대로. 식은 반대로. 아. 내가 점을 이동하자고 했잖아. 굳이. 플러스 P. 오케이? 그리고 얘는 뭡니까? 5 플러스 p인가요? 네. 이게 꼭지점의 좌표럼. 근데 지금 이 꼭지점이 어디 위에 있대? 문제. 뭐 이 꼭지점, 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대. x축 위에 있다. y좌표가 얼마다? 0. 0이다. p 얼마다? 마오. 그치. 내가 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제 평행이동에서 식을 직접적으로 찾으시오라는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 1번. 2번은 특징적인 포인트들을 조금 가자. 특별히 포물선이 나오던가 아니면 바로 아래에서 원이 나올 건데요. 그 둘은요. 절대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대입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케이? 포물선 같은 경우는 x제곱의 개수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평행이동했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보시면 돼요. 언제? 포물선일 때. 그리고 원일 때에는 원이 중요한 요소가 뭐라 그랬어? 두 가지. 중심하고 반지름. 평행이동하면 반지름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고. 크기는 안 변하니까 반지름 안 변하고 중심 좌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돼? 그러면 필수 이제 4번 봅시다. 4번은 뭐냐? 원입니다. 이건 대칭 이동도 거의 비슷하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칭은 더 쉬워요. 그래도 할만하죠? 그쵸? 오케이. x, y x 플러스 대답을 안 들으실 거면 왜 하실 거예요? 저 답정서거든요. x제곱 y제곱 4x 그래도 빼기 딴 거보단 나아. a는 0을 지금 움직였더니 x 빼기 1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 b의 제곱은 근데 이거 3으로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4번입니다. 얘를 이 규칙으로 움직였더니 얘가 요렇게 됐더래. 그러면 봐봐. 일단은 어떤 규칙인가? x축의 방향으로 3, y축의 방향으로 아, 4. 순서상으로 알려준 건 그대로 적용하라고. 오케이? 그럼 이 규칙이 나왔는데 원을 이동을 했대. 그럼 원은 다 보는 게 아니라 원의 중심과 뭘 봐라? 반지름을 봐라. 아유, 근데 어쩔 수가 없겠다. 얘 그냥 표준형으로 바꿉시다. 얼마입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야? 5 마이너스 a. 그럼 얘가 이렇게 됐대. 반지름은 똑같으니까 얘랑 오른쪽에 쓰인 얘랑 어떻겠어? 같겠지. 일단 크기 남다른 n이. 그럼 이제 중심만 보는 거야. 원래 중심 몇 컴마 몇? y, 1. 이동 후 중심 몇 컴마 몇? 1, 마비. 마비. 그럼 이걸 적용하자. 3만큼 이동했더니 됐네. 맞지? 얘 마사만큼 이동하래잖아. 이 값이 얼마라는 거야? 아이고. 마3이지. 이는 3. 맞지? 그래서 b 얼마다? 3. 3 끝. 됐어? 네.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더라라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점은 그대로 그래프의 방정식은 부호 반대로 적절하게 대입을 하라라는 게 첫 번째고
특별히 직선이든 원이든 포물선이든 요 세 개에 대해서는 직선은 기울기 변하지 않으니까 어떠한 점이 움직여졌는가 한 점 찾아서 방정식 찾아주면 좀 편하고, 포물선 같은 경우는 x제곱의 개수는 변하지 않고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여부만 판단해서 우리는 식을 적절하게 찾아주거나 문제를 풀면 되고, 마지막으로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반지름은 변하지 않고 오롯이 몇만 번에 원의 중심 좌표만 변하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더라. 이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노가다 오. 하시면 되죠. 파이팅. 봐봐, 우리 대칭 이동을 이제 한번 해봅시다. 평행이라는 건 얘를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이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이번엔 대칭이라는 건 어떠한 걸 기준으로 얘를 한번 뒤집어 보겠다 라는 게 대칭 이동이야. 그럼 얘는 어쨌든 원래 모양과 완벽히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 뭐 살짝 변형이 될 수도 있는 형태. 그럼 뭐 어쨌든 대칭 이동이라는 걸 읽어보면 어떤 한 도형을 직선 또는 점에 대하여 대칭인 도형으로 이동하는 것을 대칭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지금은 조금 특수한 케이스에 대한 대칭 이동부터 얘기를 할 건데, 평행 이동과 달리 도형의 대칭 이동은 점을 대칭하더라도 또는 그래프를 대칭하더라도 똑같은 규칙을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 앞에서보다는 조금 헷갈림이 덜해요. 우리 왜 평행 이동은 점은 그대로 뭐 더하거나 빼거나 했지만 그래프 같은 경우는 보고 반대로 써서 대입했잖아. 플러스 1일에 x 빼기 1을, 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에 y 플러스 1을 대입하기로 했는데 여기는 점이나 그래프나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겠더라 라는 것인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점 x, y를 먼저 대칭을 이동 한번 시켜보자 라는 것인 거야. 크게 몇 가지 대칭 이동을 여기서 얘기할 거냐면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기본적으로 네 가지입니다. x축 대칭, y축 대칭, 그리고 원점 대칭, 그리고 y는 x 대칭,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기본적으로 그냥 보기 편하게 우리 점 x, y를 그냥 일사분면 점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그러면 이 점을 x축 기준으로 대칭시켜라라는 건 x축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시켜라 라는 것. 그러면 걔는 뭐냐? 그대로 아래로 내리면 요 지점 P'. 그럼 P와 P'을 연결한 선분은 X축에 의해서 완벽히 반으로 수직 이등분이 된단 말이죠. 연결한 선분은 반으로 이렇게. 데칼코마니 우리 미술 시간에 해봤지? 아니요. 이게 뭐예요? 그 한쪽에 물감 잔뜩 묻혀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접었다 쫙 피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대로 오른쪽에 그림이 그려지잖아. 예. 맞지? 그럼 그것이 완전 X축 선대칭이 그런 데칼코마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기를 수직 이등분이라 그랬으니까 일단은 이 두 점에 뭐는 동일하겠어? X 좌표는 동일하겠죠. 왜냐면 이 PP'이 X축의 수직이네 X좌표는 똑같잖아. 그럼 Y 좌표를 보기를 Y 좌표 같은 경우는 지금 뭐야? 위로 Y 올라간 만큼 아래로 Y 내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로 적용하면 되냐? 마이너스 Y로. 그래서 X축 대칭시킬에 Y좌표의 부호만 반대로 바꾸시면 돼요. X축 대칭시킬에 Y좌표의 부호만 반대로 바꾸자. 그럼 이번에는 무슨 축 대칭시킬 거냐? 이 점을 Y축 대칭을 한번 시켜보자 라는 것인 건 거야. 그럼 이번에 Y축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시키면 어떻게? 요렇게 요 지점으로 가겠죠. 얘를 P'. 그럼 이번에 마찬가지로 또 P'을 연결하면 그 선분은 Y축에 의해서 완전히 반으로 이렇게 잘릴 것이고, 맞아? 그러면 이 좌표를 보면 이번에는 얘는 Y축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둘의 무슨 좌표는 동일하겠어? Y 좌표는 동일할 것이고, 그럼 X 좌표를 한번 보면 얘는 X 좌표 오른쪽으로 X만큼이면 얘는 왼쪽으로 X만큼인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래서 Y축 대칭시킬에 X 좌표만 부호를 반대로 바꿀 거야 라는 것인 겁니다. 되심? 그러면 세 번째는 원점 대칭을 여기 아래다 써볼게요. 원점 대칭을 시켜봅니다. 원점 대칭. 우리가 X축 대칭, Y축 대칭은 선대칭이고요. 원점 대칭은 점대칭이란 말이야. 선대칭은 그 직선에 의해서 반으로 접어지니까 수직 이등분이 될 건데,
점대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원래점 P라는 게 있습니다. x, y를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이 연결한 걸 그대로 180도 회전시키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여기에 P'이 될 거라고. 그러면 그 좌표를 한번 봅니다. 헷갈리시면 이렇게 수직을 두 번 내리면 지금 이 직각삼각형이랑 얘랑 합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를 그대로 회전시키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좌표는요. 일단 오른쪽 x만큼 간 걸 왼쪽 x니까 마이너스 x로, 위로 y만큼 간 걸 아래로 y로 내렸으니까 마이너스 y로, 이렇게. 그래서 원점 대칭은 뭐다? 둘의 부호를 다 반대로 바꾸자. 점대칭은 180도 회전시키는 거 이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y는 x라는 직선에 의해서 대칭이 됩니다. 라는 건 결론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우리 y는 x라는 직선 자체가 x축과 이루는 각도가 몇 도야? 45도. 45도지. 왜냐면 1이잖아, 기울기. 맞아? y는 x라는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p라는 점을 이렇게 x, y로 잡아 볼게요. 그러면 y는 x 대칭 시킨다라는 건 요거를 요렇게 데칼코마니니까 이지음 p'. 맞아?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일단 어떻게 잡아주시면 되느냐? x, y를 y, x로 써주시면 돼요. 오케이? y는 x 대칭 시키래. 1,3이면 3,1. xy 값을 바꿔주라는 거야. y는 x 대칭 시키래. x, y를 y, x라고 두자라는 것인 겁니다. 되실까? 다시. 그럼 뭐 5,2야? y는 x 대칭 시키면 2,5야. 마이너스 1,3이야? 3, 마이너스 1. 그냥 순서만 바꾸면 돼. 알겠지? 부호도 그대로 가고. 알겠지? 부호는 놔두는 거 아니야. 그냥 음수양수 상관없이 그냥 순서 스위치만 하면 돼. 일단 됐어? 설명할 거야. 이유는. 네. 그래서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여기 대칭 이동이고요.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x축 대칭은 누구 부호 반대로? y 부호 반대로. y축 대칭은 누구 부호 반대로? x 부호 반대로. 원점 대칭은 둘의 부호 다 반대로. y는 x 대칭은 어떻게 하자? xy 자리 바꾸자. 요 네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는 y는 x 대칭 시킨 요 점들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봐봐. y는 x라는 직선을 이렇게 쓰고요. 그냥. 그리고 여기 원래 점을 x, y라고 한번 더 볼게. 그랬을 때 이동 후 점을 p, x', y'이라고 한번 보자. 아 그냥 이거 헷갈리니까 얘들아. 너희는 이렇게 보자. 원래 점을 a, p. 이동 후 점을 x, y라고 했을 때 얘가 어떻게 a, b로 표현이 되는가를 찾을 거야. 됐어? 그러면 봐봐. 우리 원래 점과 이동 후 점을 연결해보자. 선분으로. 그러면 그 pp'은 y는 x에 의해서 어떻게 돼? 그렇지. 수직 이등분이 되죠. 왜냐면 반으로 이렇게 데칼코마니 접힌다라 그랬잖아. 그래서 뭘 이용할 거냐? 수직이라는 것과 이등분이라는 것을 두 개 다 동시에 한번 사용해 볼 거야. 됐을까? 그럼 첫 번째, 일단 수직이라는 건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인데 얘 기울기가 1이니까 이 기울기 얼마다? 마 1이다. 그래서 x의 증가량 x 빼기 a분의 y의 증가량 y 빼기 b는 얼마다? 마 1이다. 그럼 우리 생각해보길 얘를 양쪽으로 곱하면 y 빼기 b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돼서 맞아? 마이너스 x 이항 마이너스 b 이항 하면 첫 번째는 뭐가 되냐 하면 x 플러스 y는 a 플러스 b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일단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이등분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자. 그럼 이 둘의 중점을 누가 지난다? y는 x가 지난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중점의 좌표는 둘의 평균 2분의 a 플러스 x 그리고 y 좌표의 평균 2분의 b 플러스 y인데 지금 y랑 x랑 어떻다고? 같다고. 그럼 얘 사라지면 결국 a 플러스 x와 b 플러스 y가 어떻다? 같다.
A 이항할 거고 Y 이항하면 두 번째는 뭐가 형성이 되냐? X 빼기 Y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얘둘을 XY를 구하기 위해서 연립해 봅니다. 둘을 더할 거야. 더하면 2X는 뭐가 돼? 2B. X가 뭐랑 똑같아? B랑. X가 B라며 Y는 얼마다? A다. X, Y 대신에 뭐 넣자? X 대신에 B, Y 대신에 A 넣지. 그럼 뭔 결론? 원래가 A, B였는데 Y는 X 대칭 시킨 점은 뭐로 바뀌어? B, A로 바뀌어. 스위치 시키면 되겠구나 라는 것인 건 거야. 너희들이 문자가 여러 개가 나오면 사실 이 증명하는 과정에서 되게 헷갈려요. 알겠죠? 이건 이해해 주시면 좋고 그것보다도 먼저 이 네 가지는 외워주셔야 돼요. X축 대칭이야. 어떻게? Y부호 반대야. Y축 대칭이야. X부호 반대야. 원점 대칭이야. XY 부호다. 반대로 해줘. Y는 X 대칭이야. 스위치해. 이 네 가지 그냥 외워놓고 푸셔야 돼요. 되었어? 그러면 이게 점 대칭. 그럼 봐봐 얘들아 예제 바로 눈으로 보자. 페이지 330쪽 아래 예제 5,-1을 다음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래. 바로바로 보는 거야. X축 대칭 얼마야? 5,2 Y축 대칭 마오마이 원점 대칭 마오불 2 그리고 Y는 X 대칭 그렇지 이런 식으로 되십니까? 네. 이게 점이야. 그래프는 점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승찬이 보였어요? 못 봤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난리 쳤겠지 뭐. 제가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강의 약 올려주셔서 다 풀어보겠다는데요.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마 330쪽 우리 기본적으로 점 대칭은 이렇게 하고 도형의 대칭 이동은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형 F, X, Y는 0 대칭을 한번 해보자. 그럼 봐봐 얘들아 요거는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되는데 그래프만 한번 좀 그려보는 걸 확인해 볼게. 얘를 X축 대칭 Y축 대칭 시키래. 이제 진도 오늘 아니면 내일쯤에 다 나가지 않아요? 그럼 저희 못 끄면 뭐예요? 문제 풀어야지. 너네 지금 문제 풀고 선점일 텐데. 아 그래요? 지금 내가 다 나간다는 건 그만큼 문제량이 쌓인다는 거지. 봐봐. 그렇네. 일단은 어떠한 도형이 하나 있을 때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그래프를 그리는 뭐 방법부터 먼저 본다면 만약에 뭐 이렇게 된 그래프가 있었다고 해보자고. 이런 그래프가 있을 수 있잖아. 걔를 X축 대칭 그대로 이렇게 뒤집으시면 돼요.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충 이렇게 되겠죠. 맞아? 네. 그러면 얘가 F의 X, Y는 0이었어. 얘를 X축 대칭 시키면 사실 어떠한 점을 잡는다라고 했었을 때 걔네들을 연결하잖아? 그럼 항상 그건 X축에 의해서 어떻게 돼? 수직 이등분이 돼요. 그건 어떠한 지점을 잡더라도 항상 동일. 똑같은. 왜냐? X축 기준으로 데칼코마니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식은 어떻게 쓸 거냐? X축 대칭 뭐 부호 반대로 바꾸기로 했어.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약간 식을 찾아라라고 한다면 y 부호 반대로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y 부호 반대야. 그러면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할 거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 f의 x, y는 0인데 y 대신 뭐다 넣자? 마이너스 y만 넣자. 오케이? 요게 뭐다? X축 대칭시킨 그래프 그리는 방법과 골라 쓰는 식. 알겠죠? 이거 우리 점대로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Y축 대칭 시켜봅시다. 이거는 뭐 쉬운 거, 뭐 요런 게 있었다고 쳐볼게. 맞아? 그럼 이 Y축 대칭 시키면 어떻게 돼? 뭐 그대로 특징, 이거 그대로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요렇게 원래 점과 대칭 이동시킨 점을 연결하면 그게 Y축에 의해서 반드시 어떻게 돼? 수직 이등분이 되겠더라.
그럼 또 원래 그래프가 fx, y는 0이었다고 해볼게. 그럼 y축 대칭 시키는 점은 누구 보호 반대로였어? X. 그렇지. 그래서 얘는 x 보호 반대로라기보다는 x 대신 뭘 대입하겠다? 마이너스 x를 다 넣겠다. 요렇게. 대신. 그러면 세 번째는 원점 대칭인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럼 원래 그래프가 얘야. 원점 대칭이라는 건 이 원점을 기준으로 얘를 몇 도 회전? 180도 회전해서 돌리라고.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라는 건 많이 안 나올 건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회전시키면 된다고. 그래서 180도 회전이라는 건 이 지점이 이 지점으로 가겠다는 거야. 알겠지? 점을 무조건 이 원래 중간 기준점을 기준으로 얘를 도루를 돌려라 라는 소린 거. 그래서 얘는 어디로? 여길로 간다고. 오케이? 이 지점이 여길로 올 거예요. 이 지점이 여길로 올 거예요. 되셨음? 그러면 원래가 fx, y는 0이었어. 그러면 원점 대칭 시켰을 때 우리 부호 다반대로 바꾸기로 했었죠? 그래서 얘는 둘 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라. 제시된 식에서.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y는 x 대칭이 조금 헷갈리는데요. 뭐 예를 들어 우리 y는 x 대칭이 뭐야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y는 x 대칭이라는 그래프는 얘를 기준으로 완전히 데칼코마니 요렇게 시키는 거야. 이게 얘가 기준선에서 요렇게 접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집니다. 이게 뭐야? 얘를 y는 x 대칭 시킨 거. 요거는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 고화에서 역함수랑 연결지어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배울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xy축 원점 대칭은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고 y는 x 대칭은 y는 x랑 직선의 기준은 데칼코마니니까 그런 거만 잘 좀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원래가 fx, y는 0이야. 근데 우리 y는 x 대칭 시킨 그래프 점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xy 스위치 시키기로 했었지.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x 대신 y 넣고요. y 대신 x 넣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x 대신에 y, y 대신에 뭘 넣겠다? x를 넣겠다. 요것만 한번 해볼게.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식이 하나 있습니다. 2x 더하기 3y는 5라는 그냥 이런 직선식이 있었다고 쳐볼게. 얘를 첫 번째는요 x축 대칭시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축, 세 번째는 뭐? 원점, 그리고 네 번째는 y는 x 대칭을 한번 시켜보래. x축은 뭐의 부호를 반대로? y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니까 플러스 3y가 아니라 마이너스 3y는 얼마다? 5다. 이렇게 쓰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y축 대칭입니다. 그럼 걔는 뭐야? 2x가 아니라 마이너스 x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y는 얼마다? 5다. 이렇게. 원점 대칭은 둘 다 부호 반대니까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를. 그래서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가 되겠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는 얼마다? 5다. 이렇게. 그리고 y는 x 대칭은 x 대신에 뭐 넣자? y 넣고 y 대신에 뭐 넣자? x 넣어서 나머지 건 그대로 마무리. 여기 문자가 지금 꼭 끼껏해야 한 개씩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보면 되는데 문자가 이제 두 개, 세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뭐 예를 들어 2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y는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y는 x 대칭 시키래. x 대신에 다 y 넣는 거야. y 대신에 다 x 넣어줘야 돼. 그래서 얘를 y는 x 대칭 시킨 식은 2y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x는 0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대체해서 그 문자 대신 다 넣겠다가 요 포인트인 겁니다. 되실까? 그래서 얘가 점의 대칭, 얘가 도형 대칭. 점도형은 대칭 시켰을 때는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만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평행 이동만 좀 잘 구분해 주세요. 되셨음? 오케이.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보시면 되겠는 것인 겁니다. 일단 봅시다. 우리 4,6을 x축 대칭하래. 불러.
4만 5번 4,6을 4,6을 x축으로 대칭하며 y좌표 부호 반대로 y축 대칭하며 x좌표 부호 반대로 문제는 뭐냐? 이 두 점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가 문제야. 기울기 얼마? 8분의 12.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네. 얼마야? 2분의 마3이야? 네. 맞지? 그러면 일단 얘 얼마가 되냐? 3x 더하기 2y 어쩌가 되겠네. 맞아? 네. 걔가 뭐 4, 마육을 지난다 하던가. 그럼 4하고 마육 지나면 얼마야? 어머나! 사라져? 와씨. 그치? 예. 됐어. 3x 더하기 2y 0. 선생님. 이해가 안 가는데. 저 어느 포인트에서 이해가 안 가? 난 진짜 너무 이해가 안 가. 이와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 뭐? 하면서 이와이. 아, 기울기가 2분의 마3이라며. 아, 미안해. 선생님 너무 혼자 머리가 혼자 너무 좋았다. 가야돼. 아, 쟤.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어쩌고를 2를 곱하기 2항까지 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당연하겠죠. 이렇게. 아니, 대부분 직선의 방식 여기 뭐라고 답 나왔냐? 여기 또 y는이라고 나왔어? 정말 장단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이렇게 쓸게요, 그냥. 예. 3x 더하기 2y는 0. 선생님이 맞으십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봅시다. 6번은 얘를 y는 x 대칭 시킨 중심이 얘를 지난데 봐봐.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이잖아. 원은 직선 대칭했어. 계속 뭐가 되겠어? 원이 되겠지. 맞아? 그러면 여기 있던 원의 중심의 역할이 여기 있는 원으로 계속 어떻게 되겠어? 중심으로 가겠지. 네.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중심만 보시면 돼요. 중심만 보라 그랬으니까. 원래 원의 중심 몇 컴마면? 마이너스 2, 1. 그러면 y는 x 대칭 시킨 중심은 1, 마이너스 2. 오케이? 그럼 걔가 y는 ax 플러스 b를 지난데 x 대신 1, y 대신 마이너스 2 넣어라 라는 소리인 거죠. 맞음? 그러면 a 플러스 b는 얼마다? 마이너스 2인데 이거 지금 물었으니까 그냥 끝나는 거지. 됐습니까? 됐겠고 이제 7번을 볼 건데 7번은 y는 3x 플러스 2라는 걸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걔를 원점 대칭 시킨 게 2,1을 지날 때 뭘 구하시오야? a 값을 구하시오야. 그럼 봐봐. 얘는 평행 이동도 하고 대칭 이동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일단 한번 해볼 거야. 평행 이동하래. 그래프를 x 대신 뭐 대? x. 너 x축의 방향 a만큼이니까 x 대신에 x 빼기 a를 대입을 하겠다. 그래서 일단 y는 식이 뭐가 돼? 3x 빼기 3a 플러스 2가 되겠고 맞아? 얘를 다시 원점 대칭 시키래. x 대신 뭐 대입? 원점 대칭이면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니까 식은 뭐가 돼?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a 플러스 2인데 부호 반대로 다 바꾸면 요렇게 되겠다. 맞아? 될까? 네. 그러면 이제 뭐다? 얘가 누구를 지난데? 2,1을 지난데 x 대신 2, y 대신 2를 넣자. 그럼 1은 얼마 됩니까? 6에서 2 빼면 6 플러스 3a. 5다. 맞죠? 6에서 4구나. 4 플러스 3a. 아. 마3이니까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겠다. 이렇게 찾는 거. 됐어? 네. 그럼 봐봐. 이게 첫 번째 일일이 식을 다 구해서 찾는 거. 두 번째는 봐봐. 얘를 평행 이동하고 원점 대칭 시켰더래. 그게 누굴 지난데? 2,1이래. 그러면 우리 2,1이라는 것도 이 규칙을 적용했더니 얘가 된 거잖아. 더불어. 맞아? 역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왜냐하면 2,1이라는 게 밑도 끝도 없는 점에서 온 게 아니라 어떠한 점을 일단 뭐 했어?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다음에 그걸 누구? 원점 대칭해서 요 길로 보냈더니 맞아? 그게 몇이 됐다는 거야? 2,1이 됐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평행이든 대칭이든 본래의 식을 가지고 이용하는 게 좋고 거기서 점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봐주는 게 사실은 더 깔끔하단 말이야.
식을 일일이 이렇게 찾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노가다예요. 오케이? 그래서 봐봐. 2,1은 그럼 역으로 한번 쭉쭉쭉 가보자야.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원점 대칭부터 해야 되겠지. 얘를 원점 대칭 시켰더니 얘가 됐대. 그럼 다시 얘를 원점 대칭 180도 회전시키면 본래의 점이 되겠죠. 얘는 몇이라는 거야? 마이. 아니지. 마1이 아니라 네 말이 맞네. 미안해. 마2, 마1. 부호를 다 반대로 바꾸기로 했으니까. 맞아? 그리고 얘는 누구를? 원래 요 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한 게 얘니까 그럼 원래 x좌표, y좌표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점이 이동하고 대칭했더니 요 점이 됐대. 그럼 우리는 본래 점을 누가 지난다는 거야? y는 3x 플러스 2가 지난다는 거니까 이제 이걸 뭐 하자? 대입하자. 대입하면 뭐 답은 똑같이 나오겠죠? 어떻게 됩니까? 마1은 3배하면 마6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되고 뭐 3a 는 마3이 돼서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이 똑같이 나오죠. 애초에 지금 이동해서 식을 구하라라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틀릴까봐 그래요. 순간적으로 틀릴까봐. 특히 언제? 평행이동이랑. 그래서 평행대칭 연달할 때 밑줄 주어진 순서대로 적용하자. 근데 그 두 번째로 써놓으세요. 역행을 이용해도 된다. 역행을 이용해보자. 이렇게 쓰세요. 대칭을 했던 거 그대로 대칭하시면 돼요. 원점 대칭해서 할 때 다시 원점 대칭하시면 되는 거고 x축 대칭할 때 다시 역행도 x축 대칭 y축 대칭할 때 다시 역행도 y축 대칭 y는 x 대칭할 때 역행도 다시 y는 x 대칭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했던 거 그대로 한 번 더 반복하면 그게 역행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넘어갔어. 마지막 라스트 31번이니까요. 이것만 딱 더 하고 마무리 줄 수 있겠네요. 드디어 고3의 마지막, 정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방금까지 배운 대칭이동은 굉장히 특수 케이스에 대해서 배운 거라서 이거 외워줘야 돼. y는 x, y는 뭐 x축 대칭, 그리고 y축 대칭, 원점 대칭은 이 네 가지는 특수한 상황이니 외우고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점을 기준으로 대칭시켜보고 우리 선을 기준으로 대칭시켜보자. P라는 점을 A, B라는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을 시켜보래. 그럼 점대칭은 아까 회전이동이라 그랬어? 아니면 데칼코마니라 그랬어? 180도 회전시키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A, B를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 P라는 점을 A, B라는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을 시키래. 여기 연결한 만큼 그대로 아래로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즉 그럼 얘를 180도 회전하면 요 길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때 이동한 점을 우리는 P'이라고 하고 걔를 X', Y'이라고 하자. 그러면 어떠한 것을 이용해 주시면 되느냐? 봐봐. 우리 이 중간점을 기준으로 P랑 연결한 거랑 P' 연결한 이 선분의 길이는 어떻겠어? 같겠지. 그래서 단순히 뭐만 이용하시면 되냐? 둘의 중점이 A, B입니다. 오케이? 점대칭은 중점만 이용하시면 돼요. 각도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회전 이동시킬 거라서. 그래서 점대칭 1에 2분의 x 플러스 x'이 a고 또 뭐? 2분의 y 플러스 y'이 b다. 그럼 우리 xy'이 지금 궁금한 거니까 얘로 정리하면 x'은 뭐 2a 빼기 x고 y'은 2b 빼기 y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점대칭은 둘의 평균이 내가 원하는 그 점을 기준 대칭됐다 했으니까 그 점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둘의 평균이 뭐다? 대칭되는 그 점이다. 둘의 평균이 대칭되는 점이다. 그것만 이용하시면 돼요. 문제로 적용할게. 여기는 어차피 공식 따위는 없고 외우셔서 적용하셔야 돼요. 적용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선에 대한 대칭이래. 어떠한 y는 ax 플러스 b. 우리가 선대칭은 이미 하나, 세 종류는 했어요. x축도 선이고요. y축도 선이고요. y는 x라는 직선도 사실 선이긴 하잖아. 근데 그 세 개는 특수 케이스니까 외워줘야 되는 거고 그거 말고 조금 일반적인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하나 있더래. 지금 나는 원래의 점이 p, x, y라고 했을 때 얘를 선대칭 시켜보래.
그럼 우리 얘 같은 경우는 회전이야 데칼코마니야? 데칼. 반으로 그대로 접어서 우리는 대칭을 시키겠다라고 얘기했으니 그대로 여기 지죠. 이 뭐가 되겠어? P'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이용할 거냐? P'을 연결한 선분을 생각해 보자. 이 직선과 정확히 어떻게 돼? 반으로. 수직? 반으로 되는데 어떻게 반으로 쪼개져? 수직이 되는 수직이 되면서 반으로 쪼개지죠. 그래서 얘는 뭘 이용해야 돼? 수직과 이등분을 다 이용하셔야 돼요. 선대칭은. 오케이? 그럼 일단 첫 번째 수직이 된 다음에 수직이 된다라는 건 뭐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x 프라임 빼기 x 분의 y 프라임 빼기 y랑 누구를 곱했더니 a랑 곱했더니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등분의 초점. 결국 둘의 중점이 어디? 여기 정 가운데 점이고 그걸 누가 지나?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지나죠. 그래서 이건 그냥 저걸로 쓸게. P'의 중점이 누구를 지난다? y는 ax 플러스 b를 지난다 라는 사실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점이 지난다라는 건 중점구에서 얘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는 거겠지. 대입해서 적절하게 연립해서 대칭점을 찾으셔야 돼요. 요거는 사실 공식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방법적인 부분을 보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점대칭하제 중점이 정가운데만 이용하시는 거고 선대칭하제 뭐 이용하자? 수직 이등분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자. 이 두 가지를 일단 이용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만 지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는 제일 적게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되셨음? 그러면 봐봐. 바로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볼 거야. 몇 번이냐면 337 한번 봅시다. 337 쪽에 8번. 점대칭부터 먼저 볼 거야. 오, 예. 빨리 보게 다르다. 그러면 한번 보자. 필수에는 8번에 1번을 볼 겁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점대칭이냐면 2,3을요. 점대칭 시키래 마이너스 2,1에 의해서. 맞아? 그럼 그때 요 점의 좌표가 뭐니라고 물었는데 이 둘의 중점이 대칭시킬 그 점이라고. 그러면 항상 중점을 이용할 땐 얘 중간 걸 2배 해놓으세요. 합이 요 2배입니다 라고 써주면 편하니까. 더해서 마사되려면 얼마 해야 돼? 마유. 그렇지, 마유. 더해서 2이려면 끝.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봐봐. 두 번째, 원의 3,4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2번은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봐봐. 우리 생각해보기를 이러한 원이 하나 있어. 이러한 원이 하나 있는데 원의 중심은 어쩌고 있겠지. 특정 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시켜보래. 그러면 우리 점대칭 같은 경우는 계속 몇 도 회전? 180도 회전이니까 이 각각 위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회전시킨다고 생각하기보다도 원의 중심하고 연결을 지어보세요. 이거 관람차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맞지? 그럼 얘를 그대로 180도 회전하면 어디로 가겠어? 요 아래로 그대로 가겠고 180도 회전한다고 해서 크기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더라 라고 이렇게. 그럼 반지름은 동일할 거고 우리는 뭐만 알면 돼? 원의 중심만 알면 되는데 딱 봐봐. 이 두 길이가 어떻겠어? 같을 수밖에 없겠지. 180도 회전이라는 건 이거 성분 자체 변하지는 않잖아. 그러면 결국엔 요 둘의 중점 좌표, 중심의 중점 좌표가 대칭되는 그 점이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럼 얘는 3,4입니다. 일단은 본래식은 오케이. 요거를 쓸게요.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원래의 중심의 좌표는 몇 컴마면? 5,0. 그러면 변한 요 원의 중심의 좌표는 요거 2배 해놓을게요. 6, 8인가요? 얼마입니까? 1, 8이네. 맞지? 예. 그럼 중심은 1,8, 반지름은 그대로 적용인 거니까 식이 뭐가 돼?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8의 제곱은 1이다. 끝. 맞죠? 이런 식으로 점대칭은 어렵지는 않아요. 선대칭이 조금 짜증나요. 선대칭이. 되셨음? 네. 그래서
중점 좌표. 모든 걸 다 보려 하지 마시고 대칭시키래. 그럼 최대한 어떠한 점이 어디로 가는가? 중요한 지점 포인트만 좀 잘 보시라라는 겁니다. 되셨죠? 이제 필수 예제 9번 한번 봅시다. 선대칭. 하나는 그래프를 대칭시킬 거고요. 하나는 점을 대칭시킬 겁니다. 그래프의 대칭은 사실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취를 한번 이해하고 나니까 모든 게 조금 자취로 볼 수는 있겠죠? 아니 말고 빨리 빼야지. 아마 첫 번째 P 한 점을 y는 2x 빼기 3이라는 직선 기준으로 대칭을 시켜보래. 그때 생성된 이 점의 좌표 a, b라고 하자. 이 a, b를 구하시오가 문제야. 그러면 점대칭은 2등분 중점입니다는 점대칭, 선대칭은 뭐? 수직 2등분 두 가지를 동시에 이용을 하자고. 일단은 얘 기울기 2니까 요 기울기 얼마야? 2분의 마이너스 1이 되죠. 예. 첫 번째 수직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기울기 a 빼기 1분의 b 빼기 4는 2분의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둘 다 분모했을 땐 x자끼리 곱한 게 서로 같습니다. 아시죠? 2 이렇게 곱하고 얘 이렇게 곱하고. 그러면 얼마가 돼? 2b 빼기 8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겠고, 그럼 첫 번째 식은 뭐가 돼? a 플러스 2b는 9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2등분의 초점을 둡시다. 두 점의 중점 2분의 a 플러스 1 그리고 2분의 b 플러스 4가 얘를 지남대. 지남다 뭐하자? 대입하자. xy 대신에 대입을 하면 2분의 b 플러스 4는 두 배 하라 그랬으니까 a 플러스 1 빼기 3이 되나요? 네. 일단 두 배 더 합시다. b 플러스 4는 예. 얼마예요? 2에 2에 마이에 두 배 하니까 마사. 그러면 우리 얘는 뭐라고 정리 가능하냐? 2a 빼기 b는 8이더라. 아래 거 두 배 합시다. 4a, 2b, 16 아니야? 더해주면 몇 a? 5A. 5a는 25, a는 5. a가 5니까 여기 넣어주면 b는 얼마입니까? 2다. 그래서 5,2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점까지는 좀 수월합니다. 수가 하나라서. 오케이?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착착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y는 2x 빼기 1이라는 직선을 y는 x 플러스 3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이번에는 뭐냐면 우리가 중간 직선이 있어. y는 x 플러스 3이라는, 맞아? 얘를 가지고 y는 누가 있냐면 2x 뭐야? 빼기 1 이라는 직선을 이 y는 x 플러스 3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대칭을 시키래. 그랬을 때 이 빨강 색깔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뭐냐라고 묻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럼 이것은 자취의 방정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 말은 뭐냐? 내가 생각해 보기를 원래 y는 2x 빼기 1이라는 이 직선 위의 점들마다마다 다 y는 x 플러스 3을 기준으로 대칭시켜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대칭시킨 점을 p라고 하고 헐 x, y라고 둬서 적절한 조건식을 세워서 뭐 할 거야? xy의 관계식을 찾을 거야. 됐을까? 네. 자취 방정식이야. 그러면 이동시키기 이전의 점은 일단은 뭐라고 둘 수 있어? a, b라고 한번 두자. 그러면 걔가 선대칭이라는 건 항상 뭐다? 수직 2등분 되더라 라는 사실을 이용하자라는 것인 건 거야.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 기울기 x 빼기 a 분의 y 빼기 b가 얼마다? 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더라.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길 y 빼기 b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돼서 일단 x 더하기 y는 a 플러스 b다라고 하나 쓸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이 둘의 중점을 누가 지나? 얘가 지나잖아. 이 중점의 좌표는 알다시피 2분의 a 플러스 x 2분의 b 플러스 y라고 쓸 수 있겠고 그것을 대입하자.
그러면 2분의 b 플러스 y는 2분의 a 플러스 x 더하기 3이 되고 2를 곱하면 b 플러스 y는 a 플러스 x 더하기 6이라고 쓸 수 있겠어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y 2항 나머지 거 2항에서 x 빼기 y는 2항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빼기 6이라고 쓸 수가 있겠더라. 맞아? 여기서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 x는 y는 이라고 써놓을 거야. x, y가 일단 궁금한 거니까. 맞아? 얘들을 연립합니다. 연립하면 우리 2x는 뭐가 돼? 2b-6이 돼서 x는 b 빼기 3이 되겠고 x가 b 빼기 3이야. 그러면 y는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3이 돼야 되겠네. 그래야 더했었을 때 a 플러스 b가 되지. 그럼 나는 지금 뭐 한 거야? x, y 각자가 a, b로 표현은 됐어. 근데 나는 이 점들을 모은 이 차취의 방정식을 찾고 싶은 건데 x, y 관계식은 아직 없잖아. 근데 우린 뭘 알아? a, b가 어느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걸 알아? y는 2x 마이너스. 그렇지. 그러면 뭐가 성립하더라? b는 2a 빼기 1이 성립하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나는 x가 얘라는 것, y가 얘라는 걸 안다라는 건 b는 뭐다? 3 플러스 x고 a는 뭐다? y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맞아? 그걸 뭐 하고 싶어야 돼 여기에? 대입하고 싶어야지. b 대신 3 플러스 x 2배 하랬으니까 2y 빼기 6 빼기 1이니까 이렇게. 이걸 한쪽으로 몰아봅시다. 그럼 예식은 뭐가 돼? x 마이너스 2y 마칠이니까 플러스 10이죠. 맞아? 그래서 이렇게 직선식을 세우더라라는 거인 겁니다. 대신 이렇게 마지막 어떠한 그래프를 선대칭하는 게 특별히 직선을 선대칭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나머지 원방 같은 경우, 뭐 포물선 같은 경우 조금 더 낫기는 한데 특히 원은 괜찮아. 근데 포물선도 조금 그림이 이상해져서 그걸 물어보지는 않는데 이 직선식이 제일 쉽지는 않은 겁니다. 이해되실까?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보시고 드디어 라스트 팡! 뭐 남아 있어? 이거까지 하면 딱 끝나겠네요. 봐봐. 이거 우리 풀어본 적 있다? 그래요. 당연하죠. 얼마일까? 얼마? 루트 10. 오! 뭐야? 오! 뭐해서? 뭐라는 거였지? 활. 그러니까요. A, 어떻게 말했어? B. 또 반대로 썼어. 얘는 여기 P? 이 길이의 합의 최소잖아. 그러면 우리 얘는 활 시위를 당긴다라고 생각해보자고. 당길수록 길이가 길어지니까 합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없지. 그럼 당길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없어. 뭐다? 여기 어디 지점이든 상관은 없지. 없다. 오케이? 어쨌든 결국에는 이 둘의 길이의 합, 결국 이 성분의 길이로 나는 뭐 최소를 구하자 라고 했던 문제가 있는데 여기 그 비스무리한 문제입니다. 필수지식은. 근데 한 가지 제한된 조건이 있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P가 좌표 평면 아무데나 움직여도 된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활 시위를 당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필수의 10은요 A도 고정이고요 B도 고정이었었을 때 A, P, PB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단 점 P가 어디 위에 있는 상황? X축 위에 있는 상황. 조금 더 제한이 걸렸었을 때 우리는 그럼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것인 건 거야. 비슷합니다만 약간 달라. 그럼 봐봐. 일단은 생각해 보길 P라는 점은 X축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잡을 건데 우리 생각해 보기를 봐봐. 만약에 A가 여기였었고 B가 여기였었을 때 P라는 점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볼게. 그럼 결국 이 합 중에 최소가 되게 하는 걸 찾으시오지. 그러면 얘가 A고 얘가 B야. 그랬었을 때 그럼 A, P 더하기 PB 길이의 최소는 뭐로 구하면 되겠냐? 3분 AB랑 X축이겠죠. 그렇지. 그냥 AB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P를 여기로 잡으면 활실이 안 당긴 것처럼 되는 거잖아. 즉 어떠한 P라는 점이 움직이는데 그 직선을 기준으로 점이 좌우에 면에 각각 하나씩 이렇게 고르게 분포했을 때에는
그냥 우리가 알던 선분의 길이로 최대 최소, 특별히 최소를 구해주시면 돼요. 맞아? 근데 그런 게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온 상태냐면 이번에는 x축 위를 움직이는데 특별히 두 점 다 x축 기준으로 이렇게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는 형태의 문제인 건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일직선으로 연결할 수가 없죠. 왜냐면 P가 여기 반드시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활시위를 당긴 것처럼 보이거든. 오케이?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인 건 거야. A가 0,2고요. B가 몇 컴마 몇입니까? 6,3.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의 풀이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P는 움직이는 점인데 어디 축 위에 있어? 정확히 얘기하자면 X축이라는 직선 위에 있지. 맞아? P라는 점은 꼭 X축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Y축도 있을 수도 있고 특별한 직선 위에 있을 수도 있거든. 다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움직이는 점이 있고 두 점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 길이의 합의 최소를 구하라라고 한다면 반드시 두 고정된 점 중 한 점을 잡으셔서 움직이는 점이 X축 위에 있어? 그럼 먼저 X축 대칭을 시킵니다. 그럼 B, 고정된 점을 한 점 잡아서 X축 대칭 먼저 시켜볼게. 걔를 뭐라고 둘 거야? B'이라고 두면서.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기엔 일단 얘 좌표는 몇 컴마 몇입니까? 6,3. 그렇지. 6,3이라고 일단 이렇게 두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렇게 두고 나서 봐봐. 우리 생각해보기에 지금 AP와 PB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가 일단 문제인 건데 우리 여기를 한번 쓱 연결을 해보면 얘네 두 직각삼각형은 합동이죠. 네. 왜냐하면 일단 여기가 수직 2등분이 될 거고 얘 길이는 공통이니까 SAS 합동. 그러면 우리 PB 길이나 PB 프라임이나 어떻다? 같다. 그래서 AP 길이와 PB 프라임의 길이의 합으로 나는 구해도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러면 이 둘의 합이 최소가 되려면 뭐가 되면 돼? 직선. 일직선이 되면서 그때 X축과 만나는 지점으로 P를 잡으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결국 얘의 최소를 물었어. 걔는 누구 길이로? A, B'의 그 선분의 길이로 구해주면 그게 최소가 될 것이다 라는 거인 건 거야. 되셨음? 네.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몇입니까? 루트 66에 36, 55, 25니까 루트 61이 되네요. 최소는 루트 61. 맞아? 네. 맞네요.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점이 아무데나 움직여도 돼. 그럼 그냥 선분의 길이고요. 점이 특별히 움직일 건데 특정 직선 위에 있어. 그러면 두 고정된 점 중 하나를 먼저 그 직선에서 대칭시킨 다음에 쭉 연결한 선분의 길이로 나는 뭘 구하자? 그 합의 최소를 구하자. 하나 더 이제 응용이 된 것인 겁니다. 되심? 네. 오케이. 그러면 지금 몇 시죠? 57분이네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